잠깐만요. 혹시 지금도 매일 만보 걷기에 목숨 걸고 계신가요? 스마트워치 보면서 아직 8,000보밖에 안 걸었네. 더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그 만보 걷기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무릎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만보 걷기에 대한 진실, 그리고 왜 이제는 덜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만보 걷기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혹시 만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계세요? 놀랍게도 이 숫자는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계를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슬로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마치 건강의 절대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무릎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일 만보를 걷는다는 것은 무릎 관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무릎 관절은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서 2배의 압력을 받습니다. 70kg인 분이라면 매 걸음마다 105kg에서 140kg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보를 걸으면 이런 압력이 무려 1만 번 반복되는 겁니다. 매일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매일 1만 번씩 압력을 가하면 언젠가는 고장 나겠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연골이 자연적으로 닳기 시작합니다. 이때 과도한 걷기는 연골 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마치 이미 다른 타이어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죠. 발목도 조용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릎만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만보를 걷다 보면 발목 관절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평평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과도하게 꺾일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과도한 걷기로 인한 발목 부상 환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유산소 강박증이라는 함정.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만보를 못 채우면 하루 종일 찜찜하고, 비 오는 날에도 억지로 우산 쓰고 나가서 걷고, 몸이 아픈데도 오늘 걸음수 채워야지 하면서 무리하는 분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산소 강박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운동이 건강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강박적으로 만보를 채우려다 보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발목이 붓는데도, 몸이 피곤한데도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운동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만보 걷기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 이때 과도한 운동은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만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다 보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건강하려고 열심히 걸었는데 무릎이 더 아파졌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자, 그럼 아예 걷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거죠.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무릎이나 발목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도 매일 만보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주 3, 4회에 30, 4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다면 쉬어야 해요. 피곤하다면 운동량을 줄여야 하고요. 올바른 걷기의 대안들, 만보 대신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시간 기준으로 걸어보세요. 30분에서 45분 정도면 충분해요. 걸음수에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강도를 조절하세요. 매일 같은 강도로 걷지 말고 어떤 날은 천천히, 어떤 날은 조금 빠르게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셋째, 다양한 운동을 섞어보세요.
걷기만 고집하지 말고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등 다른 운동도 함께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특정 관절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조언,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근력과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리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걷기도 좋지만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나이대에는 회복 시간이 젊을 때보다 오래 걸립니다. 매일 운동하기보다는 하루 걷고 하루 쉬는 식으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아요. 신발과 운동 환경도 중요해요. 아무리 적절한 양을 걸어도 잘못된 신발을 신거나 나쁜 환경에서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뻣뻣하다거나 걸을 때 소리가 난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다면 이미 관절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만보 걷기를 강행한다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여러분, 건강은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보라는 숫자에 매달리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누적된 손상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덜 걷더라도 올바르게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 숫자보다는 몸에 신의 귀 기울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리한 만보 걷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